이번 시간은 미술 매체 중에서 박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는 고유의 상징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미술 치료를 통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박스는 오늘날 사용되어지고 있는 미술 매체 중에서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예로는 상자를 치료 기법으로 사용할 때는 자기 상자나 또는 기억 상자 또는 보물 상자 또는 생존 상자 또 망각 상자 이런 식으로 사용이 치료 기법들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박스는 어떤 집을 짓는 과제나 아니면 집의 내부를 묘사하는 그런 것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근데 내담자들은 박스를 보면서 어떤 두드린다거나 또는 완성된 작품을 상자 안에 넣거나 또는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 모습 등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술치료 기법으로서 박스가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스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상징 이런 연구들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에 대한 연구는 미술 교육과 미술 치료에서 연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스가 가지는 심리 치료적인 속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이 심리 치료적 속성으로서 어떤 밀봉과 공간을 창조해내는 속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박스는 내용물의 제안으로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박스는 공간을 조각해내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미술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박스는 내부 공간을 창조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술 치료로서 이러한 공간은 내담자가 문제들의 어떤 복합성, 문제들을 잃지 않음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크기를 감소시키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모래놀이 치료에서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모래놀이 치료에 영향을 준 심리학자가 융이죠. 그래서 융은 도감, 즉 연금술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수한 용기와 치료적 과정 사이에 어떤 둘 사이의 유사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융은 그 도감과 분석이라는 구조물 속에 내담자와 분석가를 담는 것의 사이에서 유사점을 보았는데요. 분석이 용기, 즉 그릇이라면 그 그릇 속에 성분들의 결합은 내담자들의 통합 과정이고 또 연금약액은 내담자의 자기 통찰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술치료에서 이 도가는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에 내담자에 의해서 자유롭고 보호되는 공간으로서 이 박스라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공간은 동시적이고 또 내면적이고 무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료적 도구로서의 박스의 가치는 다양한 대상들에게 그것을 사용하는 다양한 대상들에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더 증가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박스는 대상들의 어떤 포괄적인 요구나 또 개인의 특정한 관심들 그리고 치료 집단에 두드러진 어떤 문제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박스의 치유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치유적인 요인은 4가지로서 비밀, 그리고 상징, 그리고 통합, 그리고 안전 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치유적인 요인으로서 비밀로서는 그릇으로서의 박스는 숨기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죠.
이 박스는 잠겨져 있는 상자나 또는 옷장으로서 만들어질 때 그 내면의 인간의 내면적인 비밀에 대한 욕구의 증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례에 있어서는 사례에서 내담자들은 어떤 그 종이에 그려진 또는 종이에 내놓은 자신 내면의 어떤 혼란스러운 정서들, 이러한 것들을 감추고 밀폐시키기 위해서 어떤 박스에 그런 상징적인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상징은요, 어떤 것을 상자 안에 둔다는 것은 그 자체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는 실제로 세속적인 대상을 새로 발견한다는 중요성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례에서 웨스터맨이라는 화가는 단순한 바위 한 개를 상자에다 넣고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한 고대 인디언의 연장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 화가의 행동으로 봐서 바위는 박스에 넣어짐으로써 어떤 미술관 유품의 수준으로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집단 미술치료에서 각 집단원 어떤 구성원들이 자기들의 상자를 더 큰 박스나 또는 집단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집단으로 어떤 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결합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은 집단 내에서의 각 구성원의 역할을 상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치료적인 요인으로서는 이제 통합이 있겠는데요. 미술 치료에서 자기 상자, 즉 자기를 표현하는 어떤 자기 내면이나 외면, 이런 반대적인 것들을 표현해내는 이런 자기 상자들은 내담자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이제 내면과 외면의 양극성을 통합하고 또 이런 반대적인 것들을 은유적으로 또는 시각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 자주 이런 상자가 사용이 되는데요. 또한 갈등적인 욕구나 역설, 그리고 의문과 답변, 답, 그리고 강점과 약점들, 이런 반대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박스 그 구조 자체가 어떤 통합의 모델을 제공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박스는 분리된 각 면은 전체 부분이지만 영구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보여질 수조차 없는 6개의 면을 연결을 통해서 반대적인 것들을 통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박스는 우리에게 여기와 저기 또는 이쪽 편 또는 반대편, 그리고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오는 구조를 제공하면서 내부와 외부의 이런 이런 기본적인 구별은 박스의 특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어떤 강력한 치료적인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미술치료에서 내담자들이 박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자신의 반대적인 부분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내담자의 시도이죠. 그리고 그 시도에 대한 시각적인 기록이고, 또 이러한 것들은 동시에 중요한 치유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로버트 모리스라는 화가는 박스에 대해서 자신이 박스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박스는 각양각색이면서 모순된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 즉 드러내거나 숨기거나 또는 명백히 하거나 또는 애매하게 하거나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듯 박스의 구조 자체가 통합의 모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술사에서 유물함을 가지고 또 통합을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유물함은 어떤 그 보호자와 또 보존자로서 기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아름다움과 세속적인 내용물을 통합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모래놀이 치료사들이
반대적인 것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모래판을 제공했다면 미술 치료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반대적인 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미술 매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박스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박스 기법은 개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고요. 또한 개인적인 정체감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은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이 상자들의 창조에 의해서 어떤 유형의 도식적인 형태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박스의 치료적 요인 네 번째는 안전인데요. 내용물의 보호자로서 박스의 기능은 어떤 석관이나 유물함, 괴 등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술출의 이러한 용도는 상자가 비밀을 저장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고 이전 기억들이나 어떤 정서적으로 표현되는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박스는 군중들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거나 또는 위험한 내용물로부터 군중들을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헨과 콕스는 내담자가 치료자가 지지적으로 제공해주는 어떤 테두리 속에서 그 안에서 어떤 추상적이고 혼란스러운 낙서를 그려낼 때 그 테두리는 그릇의 역할을 하고 내담자는 그 그릇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내면적인 혼란을 조절하기 위해서 투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관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군중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는 또 다른 것은 박스를 비밀이나 또는 부끄러운 곳으로부터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박스는 보는 사람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 내용물의 비밀을 또 보호하고 간직하는 기능이 있겠습니다. 자, 박스를 이용한 미술치료 기법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박스를 매체로 미술치료 기법을 사용한다면 자기상자나 또는 기억상자 또는 보물상자 또는 생존상자, 망각상자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상자는요, 우리가 이제 나상자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모양의 상자들 중에서 나와 닮은 상자를 먼저 선택을 하고요. 그 상자에 상자 안에는 내가 보는 내 모습, 그리고 상자 밖에는 남이 보는 내 모습을 꾸밀 수가 있겠습니다. 재료로는 여러 가지 박스를 꾸밀 수 있는 재료를 제공을 하고요. 준비를 하고, 자, 이렇게 나상자, 자기 상자를 만들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요. 내담자가 자기의 내면과 또는 외면 또는 어떤 가면,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 내면에 어떤 것들이 있고 내가 어떤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진짜 자기와 가면을 이해하고 구별해내기 위해서 어떤 외부와 내부의 변증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억상자 또는 우리가 추억상자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거는 이 기법을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그림이나 또는 이 기법들은 주로 이제 노인분들한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전에 오래된 사진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림들 또는 물건들, 예전에 사용했던 거,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들, 이런 관련된 것들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효과는 독립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기억에 남는 일을 되새겨보는, 다시 기억해보는 거고요. 주로 이제 노인들을 상대로 많이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기억력을 향상을 시키고 또 가장 관심사를 갖고 있는 게 어떤 큰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고 기억을 해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촉진할 수가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망각 상자가 있겠는데요. 잊고 싶은 것들을 상자 안에 채우는 그런 작업인데, 아픈 기억들을 상자 안에 밀폐시킴으로써 현실로부터 분리해내는 그런 작업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보물 상자가 있겠는데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보물 상자에 채울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소중한 것들을 또 안전하게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기타 염려 상자라고 해서 염려되는 일들로 상자를 채울 수가 있겠는데요. 불안이 많으신 분들, 불안이 있거나 걱정이 많은 내담자에게 시간을 정해서 또는 날짜를 정해서 그 시간 동안만, 그 요일만 염려할 수 있는 날을 또는 시간을 선택해서 그 걱정거리들을 상자 안에 넣어서 그 시간에, 그 요일에만 들여다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나의 문제 상자라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문제들 그리고 해결책들을 써서 넣고, 밖에는 이제 나의 문제, 드러나는 어떤 문제들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어떤 문제와 해결책들을 같이 이해하고 생각해 보면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상자를 가지고 어떤 집을 꾸밀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린 시절의 집을 꾸미기 또는 미래에 살고 싶은 집을 꾸미기, 이런 작업들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자신의 주위 환경과의 관계를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가. 그래서 어린 시절에 집을 만들 때는 어린 시절의 환경과 또는 어린 시절의 그 기억들을 같이 떠올리면서 작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집단 상자라고 해서 개인 상자를 모아서 집단으로 큰 상자를 구성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작업들은 집단원 간의 어떤 동질감이 형성이 되고요. 또는 하나의 상자를 집단원이 같이 꾸밈으로써 어떤 상호작용 또는 소속감, 이런 것들을 같이 작업할 수 있게 느낄 수 있겠고, 또한 그 작업을 하면서 집단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 같은 것을 인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치매 노인을 위한 어떤 미술 치료 프로그램으로 이 박스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어떤 추억 상자 만들기 같은 것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치매 노인의 경우 그 내담자가 그 과거에 자주 쓰던 물건들을 사용해서 가져오도록 해서 추억 상자를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다락방이나 또는 창고에서 쓰지 않는 오래된 물건들을 또 찾음으로써 기억을 되살려 볼 수가 있겠고요. 내담자의 생애와 관련된 어떤 우승컵이나 상장 또는 어떤 책들, 그리고 엽서들, 또 우표를 수집했던, 예전에는 우표 수집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표 수집했던 것이나 성적표, 또 학교 앨범이나 또는 개인적인 일기 또는 편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같이 작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추억 상자는 내담자들의 어린 시절에 쓰던 오래된 물건들로 채워줄 수도 있겠고요.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무한한 또 얘기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또 그걸 가지고 가족들이 또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그걸 가지고 또 아이들은 또 윗세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의 추억 상자를 보면서 또 옛날 물건들, 예전 거를 보면서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추억 상자는 과거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하고, 또 기억력이 손상이 있는 내담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기억을 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비밀 상자 만들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비밀 상자는 여러 가지 내가 감추고 싶은 것들을 상자 안에 넣음으로써 그것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약물을 남용하는 청소년 집단에서는요, 이런 주제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의 내면과 외면 또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제로 주어서 작업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상자 안에는 내가 보는 나 또는 밖에는 남이 보는 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것 또는 부정적인 것들을 찾아내서 인식을 하고 그럼으로써 나에 대해서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 욕구를 충족하고 자신과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불만들을 표출해낼 수도 있고요. 또 현실감 있는 사고나 그것을 살펴봄으로써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이 있는 그런 피해를 받은 여성들의 집단에서는 이런 주제를 줄 수가 있겠죠. 상자 속에 내 마음을 담아보기. 그래서 자신의 어떤 내부나 외부 감정들을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콜라주식으로 박스를 같이 사용해서 표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지금 심리를 통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이 있는 어머니 집단에서는요, 이 상자를 가지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또 상자 속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장애 아동을 기르고 있는 어머니들의 그런 힘든 점, 그런 어머니들의 그 마음을 또는 감정을 표출해 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자 안쪽에는 속마음을, 바깥쪽에는 어떤 나의 겉모습 또는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 등을 이렇게 콜라주식으로 붙이거나 해서 자유롭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장애 아동에 있는 어머니들은 타인의 시선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또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감정 표출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한가족, 한부모가 있는 그런 가족들, 가정에서는 남이 보는 나 또는 내가 보는 내 모습이란 주제로 작업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타인이 보는 내 모습 또는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 등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부모 가족의 어떤 문제점인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또 사회 관계에서의 역기능들을 해소시키고 그럼으로써 사회적인 관계나 지지망을 확대하는 그런 것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작품을 발표함으로써 어떤 많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자신감을 높일 수가 있겠고 또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지도 인식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표현하고 발표함으로써 또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작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요 지금 작품은 우울증이 심한 20대 여성의 작품인데요.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표현해보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에게 그 박스를 표현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제공을 했죠. 잡지나 여러 가지 색종이 붙일 수 있고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제공을 했는데 내담자가 먼저 잡지를 여러 가지 사진들이 들어있는 잡지를
다 훑어봤는데 결국에는 색종이를 가지고 좀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겉에는 노란색으로 자신을 표현했고요. 겉모습, 즉 밝은 자신의 어떤 밝고 활동적인 모습을 표현했고, 내면에는 여러 가지 색종이를 통해서 자신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 안에 어떤 밝은 면, 긍정적인 면, 그리고 우울한 감정들, 그리고 분노, 그리고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어떤 그 애정 욕구, 욕구들을 이렇게 색종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박스 주변에 보시면 지금 그 보라색 끈이 보이시죠? 그래서 그거를 작업한 다음에 끈으로 묶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떤 내 내면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걸로 그런 내담자의 마음이 됐다는 걸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박스는 이제 보물상자하고 비슷하죠. 보물상자 안에 자신이 추억하고 싶은, 추억하고 싶고 오래 간직하고 싶은 그런 보물상자, 추억상자의 느낌인데요. 여러 가지 편지들, 그리고 어떤 선물 받았던 그 선물이 이제 부피가 크니까 상자 안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 선물에 같이 딸려왔던, 붙어있던 어떤 끈들, 이러한 것들을 같이 넣어서 추억상자 또는 보물상자가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옛날 또 생각도 하고, 또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었구나, 근데 그때는 몰랐었네 라는 것을 새롭게 또 알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그림은 이제 치료사와 같이 그렸던 그림인데, 이것을 이제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다 해서 지금 박스 안에 넣어놨습니다. 자, 이 내담자는 20대 중반 내담자인데요. 마찬가지 어떤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고 있는 내담자인데, 마찬가지 내면과 외면을, 자신이 생각하는 내면과 외면을 표현하게끔 했는데, 지금 안쪽에는 그 안에, 박스 안에 붙어 있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쉬고 싶은 그런 사진들, 잡지에서 그런 사진을 오려서 붙인 건데요. 지금 뚜껑 윗면에 붙어 있는 거는 차를 마시면서 여유 있게 쉬고 싶다라는 사진이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누워 있고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지금 이불로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푹 자고 싶다, 쉬고 싶다, 그런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바깥쪽에 있는 사진들은 기차, 그리고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활동하고 하는 사진으로 가득 차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은 지금 쉬고 싶고 여유를 갖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고 살아가는 걸까? 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어떤 현재 상태와 내면과 외면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통합하는 그런 작업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술 매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박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